개념 변화 학습 모형 보시겠습니다. 학습자 지원형 모형 두 가지는 학습자의 인지구조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동화와 조절. 자, 이 개념 변화 학습 모형의 특징은 학생들이 5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과학적인 개념으로 바꿔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네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첫째, 자신의 생각이나 개념이 불충분함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개념이 바뀔 동기가 되겠죠. 둘째, 새로운 과학 개념은 학생이 이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죠. 세 번째, 학생에게 새로운 개념이 타당해 보여야 한다. 그럴듯한데? 이런 반응이 나와야겠죠. 네 번째, 새로운 개념은 활용 가능성이 많아야 한다. 이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 알아야 바꿀 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5개념 유형을 예전에 저도 외웠던 것 같은데 지도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2011년 기출이고 이후로 한 번도 언급도 안 됐는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5개념 유형은 굳이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계들 보실 건데요. 좀 많이 복잡해 보이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개념 표현, 그리고 개념 재구성, 개념 응용, 개념 변화, 검토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개념 재구성 단계가 크게 네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네,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념 표현 단계에서 활동은 사전 개념 조사 그리고 간단한 문제 상황 제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학생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라면을 먹는데 김이 막 피어올라요. 목욕탕을 가도 김이 피어오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개념 재구성 단계. 이게 단계가 좀 복잡한데 네 가지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명료와 교환 단계. 자기 생각을 발표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게 만들어 자신의 5개념을 명료화합니다. 김이 수증기인가 아닌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수증기라고 답을 합니다. 둘째, 갈등 상황 경험. 학생들 개념과 충돌하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자기 원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주면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조건 중에 자신의 생각이나 개념의 불충분함을 인식한다. 이것과 같습니다. 자,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요. 그럼 수증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물이 끓으면서 나오는 수증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이는 게 원래 정상이겠죠. 수증기니까. 말 그대로 갈등 상황만 제시해주는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개념 구성. 자신의 5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 개념을 구성해줘야 돼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교사가 대신해서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자, 2단계에서 새로운 과학 개념이 학생이 이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네, 조건 들어가겠죠.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김이 수증기라서 기체라면 기체는 눈에 보통 안 보이는데 왜 김은 눈에 보이는가? 네, 물론 모든 기체가 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 기체인가 아닌가?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김은 액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새로운 개념을 평가. 새로운 생각이 타당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새로운 개념이 타당해 보여야 한다. 그것과 같죠. 예시로 주전자에 물을 넣고 끓입니다. 주전자는 끓으면서 그 뜨거운 김이 입구로 팍팍 나오는 것이 보이죠. 그럼 이것도 눈에 보이니까 보다 액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개념 응용. 다른 상황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고 쓸모 있음을 인식합니다. 새로운 개념은 활용 가능성이 많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뭐가 있을까요? 안개를 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개가 액체로 느껴지진 않죠. 근데 안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럼 안개는 뭐다? 연결된 수증기, 즉 액체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념 변화 검토. 자기가 개념 표현 단계에서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개념이 변화했는지 인식을 시켜줍니다. 혹시 바뀌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유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라면 먹을 때 올라오는 김, 목욕탕에서 올라오는 김 이런 것들은 액체다 기체다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액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순환학습 모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형은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021년도 기출이에요. 물론 제가 뭐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똑같은
부분에서 2년 연속으로 문제를 낸다. 이거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안 보기는 찝찝하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학습 모형은 순환합니다. 뭐가요? 탐색, 개념 도입, 개념 적용 이 세 단계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간단해요. 탐색, 개념 도입, 개념 적용. 탐색에서는 자료를 보고 새로운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생물과 환경 단원에서 생물을 세 가지로 분류하라고 시킵니다. 기준은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그러면 열심히 애들이 분류를 하겠죠? 배추랑 상추는 이쪽, 애벌레랑 늑대는 저쪽, 곰팡이랑 버섯은 이쪽. 뭔가 규칙성이 나오겠죠. 그럼 개념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발견한 규칙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즉, 학생들이 발견한 규칙성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학생들이 분류해놓은 그룹에 교사가 와서 이름을 붙여줘요. 배추랑 상추는 생산자, 애벌레와 늑대는 소비자, 곰팡이랑 버섯은 분해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개념 적용 단계에서 아까 도입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봅니다. 그러면서 그 개념의 유효성을 파악하고 심화를 시켜요. 새로운 생물을 학생들에게 줍니다. 독수리를 줬어요. 얘는 무엇으로 양분을 얻습니까? 다른 동물을 잡아먹죠. 그러면 소비자구나 하고 분류하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이 모형을 보실 건데요. 모형 파트 처음에 말했듯이 순환학습 모형은 확장판에 가깝습니다. 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순환학습 모형을 재구성했다는데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왜 이게 오이냐? 참여, 탐색, 설명, 정교와 평가 순으로 나가는데 이게 engagement, exploration, explanation, elaboration, evaluation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가는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영어 명칭은 외우지 마세요. 자, 순환학습 모형 중에 탐색 단계는 참여와 탐색으로 세분화됩니다. 참여 단계에서 동기 유발을 합니다. 뭘로 하죠? 질문이나 갈등 상황을 던져주겠죠. 그래서 자기 배경 지식과 수업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자료를 살펴봐야겠죠. 문제에 대한 답이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학생들끼리 이야기해볼 시간을 주고 또 학생들이 가설도 세워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원래는 개념 도입 단계였던 게 설명으로 바뀝니다. 학생들이 자기 해답을 발표하고 교사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줍니다. 개념 적용 단계였던 것은 정교 단계로 바뀝니다.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학습 내용을 도출해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가 새로 붙었어요. 오늘 학습한 기능과 지식을 평가해주는 단계입니다. 이제 순환학습 모형 세 번째 POE 모형 보시겠습니다. 예상, 관찰, 설명, 즉 Prediction, Observation, Explanation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돼요. 예상 단계에서는 뭐 할까요? 네, 물론 예상을 해야겠죠. 그런데 유의점이 학생들 중에 꼭 자존심 센 애들이 있어요. 관찰한 걸 본 다음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애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예상한 것과 그 근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찰 단계에서는 당연히 관찰하겠죠. 그리고 이 관찰 결과를 글로 적습니다. 이때 주변 친구들 거 보고 베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관찰한 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자기 스스로 글로 기록하게 합니다. 설명 단계에서는 예상한 것과 관찰한 것의 모순을 해결해야겠죠. 이 단계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를 꿰뚫고 있어야 하고 다양한 질문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정교화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또 학생들이 토론하게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과정 중에서 교사도 학생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형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유의점은 이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은 가급적 지양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질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도록 유도해준다. 네, 아까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고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